다음은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제일 난해하고 이 법정지상권하고 또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또 다르게 이해되는, 다르게 서술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우선 그 기존 저술들을 한번 볼게요. 기존 저술들을 보면은 기존 책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경우 4가지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 세 번째 저당권 설정, 네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대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세 번째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었을 것, 이렇게 다뤄집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양자라고 그럴게요. 제가 말이 길기 때문에 양자라고 그러면 법정지상권, 하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양자를 다르게 달리 서술하는 기존 저술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게 성립 요건 부분입니다. 근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 방식을 취했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면, 자세하게 이제 서술하기 앞서서 큰 틀이 뭐냐라고 보자면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어떤 원인으로 분리된다. 그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 이건 아예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떨어질 때 건물을 존치하기 위한 권리.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이제 특수한 부분이에요. 양자의 특수한 부분이에요. 자, 실제로 이 기존 저술들을 보면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원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원인을 빼고 나면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요게 하나 딱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을 것.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것만.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을 거라는 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수한 요건이라고 치더라도, 이거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다루지 않더라도 저는 서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소유자가 분리될 것, 요게 기본 가장 큰 틀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걸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을 것, 요게 하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럼 되게 단촐하죠, 그죠? 일단은 그런 틀에서 저는 보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오히려 그게 정확하게 우리 법정지상권에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우선 결국은 제가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있다가 소유자를 달리할 것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을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있다가 소유자를 달리할 것, 이 부분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소유자를 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한 논리 전제로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건물을 위한 그 어떤 존립 근거가 바로 건물을 위한 어떤 권리가 바로 법정지상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딱 바뀔 때 건물이 존재할 것. 그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그래서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요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1절을 이게 건물의 존재 이렇게 잡았는데, 이 건물의 존재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법정지상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는 그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될 건물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근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죠? 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때 그때 건물이 있으면 되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를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기존 저술들에서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가장 첫 요건으로 따지는 게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부분이 이 별다른 요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언제 존재해야 되느냐? 보통은 토지 소유권이 분리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까 그때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은 아까 366조 조항이 없어요.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해석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그게 확고한 통설 판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나대지상에 저당 설정한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깨끗한 나대지상에 딱 저당을 잡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부담을 갖는다. 땅이 낙찰되든 뭐 하든 부담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땅의 담보 가치가 확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이념에서 저당 설정 당시에 특히 토지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게 이제 확고한 건데,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시점이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좀 당겨지는, 저당권 설정의 시점으로 원래는 토지 소유권이 분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이 존재해야 될 것이라는 시점이 당겨지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이해되시죠? 까지는. 예. 그래서 대법원 95년 판례도 건물 없는 토지에,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인데,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그 후에 신축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아울러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확고한 판례거든요. 판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물이 존재하는 시점 이런 부분을 건물이 존재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된다. 따라서 별다른 어떤 성립 요건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아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건물이 없는 땅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그 다음에 이 설정된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매매 같은 걸로 바뀌었어요. 매매 같은 걸로 토지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대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그게 저당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렇게 신축했는데 그게 건물이 이렇게 경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임의 경매가 아니라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아니라 뭐 강제 경매나 또는 매매나 이런 식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대지상에 저당을 잡은 건데 잡아서 건물이 어떤 원인으로 사실은 소유권자가 바뀌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그러니까 지금 법정지상권이 이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중에서도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별로 이론이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론을 도출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기존 저술들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따지자면은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이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왜 성립 안 하느냐? 다른 논리를 끌어다 써야 돼요. 지금 뒤에 판례도 있습니다. 다른 논리를 끌어다 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런데 저는 아까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 요건이 굳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다만 저당물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니라 저당물이 된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요건이다.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당권 나대지상에 저당을 잡은 사람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건물의 존재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로 당겨지는 거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이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기존 저술들은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이렇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논리를 이제 합니다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거 없이 이게 굳이 그런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저당권 실행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특별한 요건으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의 존재 시점을 앞당기는 거다. 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왜냐? 그건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 제가 장황했는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